전원주택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임야 평수 수천 평입니다. 동해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지 중에 오지 자연인용으로 적합합니다. 900만원 낙찰 가능하고 그 이상 더 쓰고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수배 가치는 37억 원입니다. 탄소 거래권, 탄소 연금액으로 따지면 300만원 가능합니다. 이 땅의 장점은 국유림 573만 평이 땅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 국유림은 탄소 흡수량이 33만 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3억 원의 가치입니다. 오지 땅 찾으시는 분 이 땅 추천드립니다. 해당 물건지 이곳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뒤에는 2000m급 능선이 있고 앞에는 1000m급 능선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세가 센 지역에 협곡처럼 도로가 나 있습니다. 골짜기 계곡을 따라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해당 물건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도로가 워낙 구불구불해서 차 멀미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 번화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km 정도 소요되고 시간으로는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만큼 오지이고 길이 꾸불꾸불합니다. 대신 자연 조건이 정말 좋고 오지 땅을 찾으시는 분 정말 적합하고 건축도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지 이곳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남쪽과 북쪽 모두 나옵니다. 특징은 여기 폭포, 그다음에 계곡, 폭포가 있고 주변에 수많은 캠핑장들과 펜션이 많습니다. 4개의 폭포가 있고 지명이 계곡입니다. 이 말은 도로가 그만큼 꾸불꾸불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쪽은 1000m급, 1000m에서 2000 사이 능선들이고 이쪽도 1000m, 이쪽도 1000m가 넘어가는 능선입니다. 이 능선들 사이에 폭포가 4개나 있고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협곡을 따라서 도로가 구불구불 나 있습니다. 차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지적상 국유지 도로가 붙어 있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해안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 22km인데 차로 가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걸리는 우리나라에서 산세가 가장 센 오지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오지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지 이렇게 생겨있고 이쪽에 붙어있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폭이 2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앞으로 지적상 도로가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지적상 다 도로입니다. 폭이 2m입니다. 대신 이것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주택이 있고 이쪽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앞쪽 이 넘어서가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쪽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하천을 통해서 한번 더 올라와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쪽 지적상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하는 곳 이곳 모두 2m 폭의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건축 조건은 완벽합니다. 이 도로 개척하시면은 이 땅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로 개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오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차선 도로에서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더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보면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능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 이쪽 부분 끝부분 넘어서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쪽 하천 지금 보이시는 이쪽 하천을 통해서 한번 더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 땅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m 폭이고 이쪽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나라 땅 도로 2m 폭 도로를 개척하시면 됩니다. 이쪽 26m 정도 되는데 이쪽을 개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보이시면 능선인데 경사가 되게 세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실제 경사입니다. 경사가 엄청난 편입니다. 극경사입니다. 60%에서 70%의 경사입니다. 땅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 땅을 보고 바로 뒤돌아 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우측을 통해서 이렇게 턱을 올라와서 하천을 지나서 턱을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뒤에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시멘트로 무너지지 말라고 땅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땅에다가 철심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멘트로 이 위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센 땅은 이렇게 철심을 박고 시멘트를 덮어서 이렇게 무너짐을 막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작업한 이 땅 이런 형태의 작업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벙커형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옹벽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벙커형 주차장 옆에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차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 옆에 지금 보이시는 이곳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옹벽을 만들고 이 뒤로 집을 만들면 됩니다.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차가 들어가게 돼서 벙커형 주차장으로 쓰이게 되고 옆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작업을 하고 집은 이쪽 옹벽 위에다가 이쪽 뒤쪽으로 집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정면 쪽에는 텃밭이나 정원을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벙커형 주차장, 그 다음에 이렇게 옹벽, 그 다음에 위에 이쪽에는 집안이 약하니까 이쪽에 정원이나 정원 텃밭으로 쓰시고 이쪽 뒤로 집을 짓습니다. 해서 땅을 깎지 마시고 이렇게 벙커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이렇게 들여보내고 이 뒤에다가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옹벽을 지어서 그렇게 벙커형 주차장으로 작업을 했을 시에 이쪽 부분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남향과 동향을 향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수천 평입니다. 이 부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전원주택지 한 필지당 250평씩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필지당 가격은 3,7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총 9필지를 분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으로 환산했을 시 3억 3,375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의력이나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이 땅 활용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땅에는 현재 소나무 조경수로 쓸 수 있는 소나무가 약 233번 정도가 있고 돈으로 환산했을 시 47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을 치지 않은 솔잎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잎은 2억 6,795만원 정도에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성 이것도 소나무과입니다. 낙엽성 여기에 이제 3,916번이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6억 4,47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굴참나무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나무 뭐 이런 캠핑 장작으로 사용했을 시 이제 약 2,941번 정도가 있고 돈으로 환산했을 시 12억 1,23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표고목용으로 사용을 했을 시 똑같이 2,941번이 있고 이것은 이제 표고목용으로 사용했을 시 5억 3,919만원 정도 됩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원 훌쩍 2010년 기사입니다. 현재 조경은 법정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교목 1m당 0.2그루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1000가구 분양하면 대략 8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됩니다. 일선 자이 아파트 평균 1000만원이 넘는 대적성 등 명품 소나무만 2200여 그루 확보하고 소나무 값으로만 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경수의 유무로 인해 분양률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다시피 물량이 부족해서 금가시 된 조경수, 그만큼 수요도 높은 탓입니다. 브랜드 아파트의 소나무 조경수입니다. 한 그루에 1억이 넘어갑니다.
2천에서 4천만원짜리입니다. 8천만원짜리 찌들목입니다. 한 그루 10억 전후하는 지름 1m가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들어가는 정문에 세 그루 심어놨습니다. 그 옆에는 8천만원에서 1억 넘어가는 소나무 심어놨습니다. 분양이 잘 되고 그만큼 브랜드 값어치가 상승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수용, 수고, 수강폭, 흉고, 직경, 동일시 재배목을 1로 볼 때 산채는 2배, 골피는 3배, 찌들목은 4배, 노송은 5배 가격으로 측정됩니다.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 수십 년 동안 쇠밧줄에 묶여서 수영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나무의 모형을 수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굴곡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쇠밧줄을 심어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수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괴롭히면서 만드는 조경수 문화는 사라져야 됩니다. 지름이 1m가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10억이 넘어갑니다. 이건 자연 속에 있는 노선급 소나무입니다. 20억에서 30억 합니다. 묘와 잘 어울리는 조합의 소나무입니다. 한 10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햇빛에 따라 수영이 변하는 소나무입니다. 10억이 넘어갑니다. 나무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테가 늘어나고 껍질이 터집니다. 근데 이제 송진 성분이 껍질을 잡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붙잡혀 있다가 이렇게 찌들목으로 수용이 형성됩니다. 표고목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가 한 덩어리입니다. 직경 10에서 15cm, 길이 120cm로 이 하나당 2만원입니다. 농가에서 표고를 재배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리나무, 강참나무라 하고, 두 번째는 신갈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굴참나무, 굴비나무입니다. 이 해당 물건지에는 굴참나무가 주종입니다. 굴참나무는 껍질이 질겨서 코르크 마개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그만큼 창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신 표고버섯이 두껍고 크고 아주 상품 생산에 좋습니다. 수명이 길기도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하천을 통해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 땅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도로 지적상 도로이고 26m 정도 되고 도로 폭은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상 도로 나라 땅 여기도 이렇게 개척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쪽 동쪽과 남쪽 남향을 향해서 이렇게 전원주택 9필지로 나눠서 만드시면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 26m 2m 폭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쪽 도로를 개척하시면 됩니다. 실사로 보겠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여기 포장도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이로 들어가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땅이 저희 땅입니다. 여기 도로 개척하고 여기 도로 개척해서 여기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이쪽 이렇게 경계가 있듯이 이쪽 해서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이쪽 26m 2m 폭 여기를 통해 들어가시면 되고 이 도로를 개척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쪽 앞에도 지적상 도로 개척하시면 되고 지금 보이시는 이 땅, 이 산이 저희 땅입니다. 이쪽 부분이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굴참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기타 화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은 참나무입니다. 저희 땅 환경등급을 보겠습니다. 저희 땅 환경등급은 2등급지입니다.
2등급지라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환경부 간섭을 받을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뒤에 여기 1등급지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 땅 국유림입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던 573만 평 나라 땅 국유림입니다. 여기가 탄소권 33만 톤이고 탄소 연금액으로 환산했을 시 33억 원 정도 됩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주식처럼 등락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도 탄소 거래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탄소 흡수량이 좋은 땅을 가져가시면 앞으로 연금처럼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 중심으로 거래만 되지만 곧 있으면 민간인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준 탄소 거래 정가 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땅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전부 나라 땅 국유림입니다. 고도는 1600 전으로 되는 준봉들이고, 면적만 573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고, 영구적으로 개발될 일이 전혀 없는 나라 땅입니다. 입찰을 위한 체크 항목들 보겠습니다. 교통성, 접근성, 노폭, 노면 포장, 비포장. 이쪽 좌측에 있는 이 포장도로 를 통해서 이렇게 도로 개척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정면으로 나가게 되면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조건 위험성입니다.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를 봅니다. 저희 땅 산사태 등급을 보겠습니다. 산사태 등급 1등급이 47, 2등급이 38, 3등급이 12, 4등급이 2, 5등급이 1입니다. 이 땅 산사태 높은 편입니다. 평균 경사가 35에서 40이고 우리나라 임야 평균 기준에서는 특급으로 센 편입니다. 다음으로 고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350 부분, 이쪽 밑에 부분에서 제일 높은 최고도 410까지 직선거리가 8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사률은 71.24입니다. 71.24면 거의 이 정도 경사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쉽게 올라가기 힘든 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 경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쪽 375에서 410까지, 최고도 410까지 80m 정도 되고 경사는 43.75 정도로 이쪽 남쪽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완만한 편입니다. 그래도 평균 임야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센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이 땅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땅이 이렇게 서 있고 실제로 사람이 가서 보면 엄두가 안 나는 산입니다. 그래서 땅을 해석하실 수 있는 창의력이 없으면 이 땅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낙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90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크사항으로 물, 식수, 답작, 전작, 원예, 기타 농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먹는 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용 가능한 물은 100m 정도 뚫어야지 얻으실 수가 있고, 이제 비음용 가능한 물은 이제 40m 정도 뚫으시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량 1800에서 1900mm까지 강수량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1260입니다. 다음으로 평균 온도 7에서 8도 정도가 되고 영하 21도에서 영상 30도까지 오릅니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 온도가 강원도 기준 35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서 이 지역을 좀 온도가 낮은 편이라 이제 몸에 열이 없으신 분, 몸이 차신 분은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양기가 가득하시거나 좀 몸에 열이 많으신 분한테는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다음으로 풍수, 땅의 생기나 흐름, 그 다음에 물, 바람, 보국성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쪽 높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살바람은 없습니다. 이 북쪽과
동쪽, 남쪽, 서쪽 전부 다 막아줍니다. 해는 이쪽에 떠서 이렇게 해가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땅 여기에 있고, 이쪽 지금 보이시는 이쪽의 고도차로 인해서 사계절 충분한 조도량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쪽이 이렇게 가려져서 오전 중에는 여기가 응달이 지고 정오되면 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왔을 때 포기 항목, 유익 항목, 위치, 생활 편의 항목, 그 다음에 배후 인구수, 주변 환경 등을 다 따져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묘가 있는데 이렇게 경사가 센 땅에는 묘를 쓰지 않습니다. 묘자리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땅 모양의 경작의 편부, 버려지는 땅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버려지는 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 상황, 일조, 통풍, 토양의 토질, 양부, 관계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은 심 등급입니다. 심 등급을 토양의 두께가 61cm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최상급 수준의 땅입니다. 토양의 성질은 사양토고, 토양의 견습도는 적윤입니다. 적윤은 한 주먹을 쥐면 토양을 한 주먹 쥐면 촉촉함이 느껴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습기가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토양의 견밀도를 보게 되면 송 등급으로 상중하중의 중하급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종은 낙엽송입니다. 낙엽송. 그리고 이 땅은 습천이 과정 중에 중수림에 속합니다. 중수림. 습천이 과정은 처음에 땅이 형성이 됐을 때부터 햇빛을 많이 받는 양수림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양수림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햇빛을 덜 받아도 자라게 되는 이 그늘진 곳에 음수림이 자라게 됩니다. 먼저 소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루면 그늘진 곳에 나무가 자라는데 이것을 이제 음수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음수림 나무로는青갈나무, 떡갈나무 같이 참나무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굴참나무나 이런 쪽에 참나무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낙엽성 주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낙엽성은 전체 5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낙엽성은 소나무 쪽보다는 중수림 쪽 성질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중수림 쪽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포진되어 있고 3.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에는 이제 pH 농도라는 게 있는데, pH 농도를 봤을 때 이 땅은 1에서 7, 7에서 14등급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시, 1에서 7은 산성 토양, 7에서 14는 알칼리성 토양이라고 하는데, 굴참나무가 여기서는 41.37%가 3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에서 14 정도인 한 10 정도? 이 정도에 속하는 알칼리성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60일 심등급인 61cm 이상 토양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토양의 상태입니다. 임산물과 부산물이 보장되는 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땅 주변 상황을 보자면 저희 땅 바로 뒤에 구규림 573만 평 나라 땅이 붙어 있습니다. 1등급지. 그 땅에 들어가면 자연산 송이, 산삼, 약초, 기타 등등을 다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땅의 주변 상황은 너무나 만족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땅의 경사도를 보겠습니다. 경사도를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편으로 속하는 35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경사도가 35에서 40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등급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 땅 2등급지입니다. 여기 뒤에 구규림 1등급지고 저희 2등급지라 따로 신경 쓰실 거, 환경부에 간섭 받으실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배수로 있어야 건축 가능한데 배수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규칙 항목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가서 확인할 사항, 물냄새, 맛, 공기 냄새, 땅 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지자체 협조성이 있는데 이곳 지자체 협조성 좋습니다.
그리고 치킨 배달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오지에 있어서 치킨 배달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가치 공시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이 땅 1226만 8,827원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감정했을 땐 4,089만 6,090원 정도 됩니다. 약 시세 1억 4,220만원에서 2억 3,700만원 정도 되는 땅을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900만원에 가져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각자 항목 적용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로 체크 항목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이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가 나오는데 공시지가가 낮은 편이라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매측량비, 산지조정비, 개달부담금 등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을 잘라서 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관정비, 행정비, 또 이제 성형 토목, 그 다음에 개발 위한 토목 따로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 따져서 건축하시면 되시고, 이제 건폐율, 연종률 다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파실 때 매각과 소유기간 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상 종합한 입찰 기준 가격이었고, 이 컨설팅을 통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탄소 흡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70.12고 10년 후에는 388.39 정도 되고 탄소고래 연금으로 계산했을 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를 보면 25% 기준 10% 나옵니다. 이런데도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벙커 건축할 거라 경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평균 인목 수촉에 150% 미만입니다. 이 땅의 제일 낮은 고도는 330 이쪽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은 여기 최고도는 410 이쪽입니다. 이 둘의 고도 차는 80m 정도가 되고 아파트로 환산했을 시 아파트는 28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의 직선 거리는 127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사는 이제 62.99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480에서 최고도 410까지 거리 96m 정도 되고 경사는 64.58입니다. 센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375에서 최고도 410까지 80m 정도 되고 경사는 43.75입니다. 이 매물에서는 제일 낮은 경사에 속하지만 그래도 일반 임야 기준에서 일반 산 기준에서는 센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350에서 최고도까지 104m 정도가 되고 아닙니다. 여기 84m 정도가 되고 71.24입니다. 이쪽이 여기 위쪽보다 더 경사가 센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쪽 남향과 동향을 향해서 이쪽을 이제 9개 필지로 전원주택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나머지 땅을 자기 땅으로 나의 땅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땅 주변 나라 땅을 더불어 엄청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수배 가치는 다 합산하면 36억 420만원 정도 되고 연금으로는 300만원 정도 탄소권 연금액으로 3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땅 둘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레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이곳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330m까지 이제 11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42, 347, 348까지 가면 115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375까지는 7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처음으로 와서 351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내려서 350까지 68m 정도 되고 350에서 최고도까지 410까지 84m 그 다음에 이제 410에서 여기 375까지 80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둘레는 이 땅의 총 둘레는 538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도 차이는 80입니다. 이 땅 주변 자연 환경 너무나 좋습니다. 어떻게 건축을 하고 어떻게 개발할지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고 컨설팅 받으셔서 이 땅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